임영웅님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진짜. 이 정도면 임영웅님을 마주친다면 감사 인사를 무조건 드려야겠다. 지금 한마디 하시죠. 임영웅 아니요, 형님께. 직접 드렸어요. 임영웅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인사 지금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금방 왔다, 금방 가신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입니다. 오늘 게스트분은 꽤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는 분일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린 이번에 전역한 웨이체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추가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려도 괜찮아요. 네네. 오늘 모신 이분은 창무, 릴러말즈, 애쉬아일랜드, 쿠기, CK, 비비, 박재범, 저스티스, 트레이드엘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자기 사운드 안에 불러 모으면서 프로듀서도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분이죠. 고등 래퍼 4때부터 멘토부터 현재는 앰비션 뮤직을 대표하는 프로듀서입니다. 최근에 떳떳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온 오늘의 게스트 웨이체드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 채널을 평상시 네네.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최근에 그러니까 군대에서 계속 핸드폰 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되게 많이 떠가지고 거기서 되게 많이 보고 가기 전에도 보고. 궁금한 게 군대를 그러면 언제 갔다 오신 거죠? 제가 네. 2024년도 10월 달에 가서 지금 전역한 지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갔다 오셨나요? 그쵸. 보직이 어떻게 되셨어요? 갔을 때? 저는 이제 저격수 갔다 왔습니다. 스나이퍼. 네네네. 저격수는 네. 이게 이렇게 흔한 보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도 가기 전에는 그런 보직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제 갔는데 훈련소에서 보통 이렇게 그런 게 좀 정해지잖아요. 네네. 처음에. 그래서 그때 저격수라는 보직이 있길래 이거 좀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네. 신청한 거예요? 이제 면접 같은 게 들어와요. 이제 사격 같은 게 조금 잘 쏜 친구들이나 뭔가 체력 같은 게 조금 되면 면접이 들어오는데 그때 면접을 신청해서 이제 보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은 후방 교육을 네. 좀 받고 그 다음에 저격수는 후반 교육은 없고 네. 가서 저격 집체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저격수들끼리 또 받는 교육 같은 게 또 있는데 그런 걸 받거나 이제 또 안에서 훈련 때도 따로 사격 훈련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그럼 아메리칸 스나이퍼 같은 거 보면은 그 교육 때 보여줘요. 그 영화를. 그 영화를 보여줘요? 네. 그 이렇게 길리 슈트 입고 3일 동안 네네. 쉬랑 똥 안 싼 다음에 계속 이렇게 우리 계속 집중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영화에도. 훈련도 실제로 비슷하게 하나요? 실제로 그런 거는 안 하고 길리 슈트 입고 뭐 기어 다니고 이런 건 하는데 배틀그라운드? 뭐 똥 참고 오줌 참고는 안 하죠. 네, 그거는. 그러면은 저격 그 총을 실제로 그러면은 네, K14라고 그거를 많이 사격을 하죠. 전 갑자기 저격수 하니까 조금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자대에서의 그 생활, 어떻게 저격수의 그 군 생활은 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가져갈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자대에서 저격수는 훈련을 안 할 때는 좀 그냥 일반 다른 보직처럼 일과를 해요. 근데 그 일과가 보통은 이제 몸 쓰는 거를 주로 저격수가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테이블을 날라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커튼을 떼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격수가 아무래도 일과 때 많이 하고 쉽게 말해서 저격 전근지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일을 많이 하고 훈련을 할 때는 이제 저격 관련된 뭐 사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술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과 때는 아무튼 똑같죠. 그냥 한마디로 뭐 뺑이 친다. 땡이 치는 거죠. 훈련은 그러면 주기적으로 좀 계속 잡혀 있는 편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은 후반에 좀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말년쯤에 그 전에는 뭐 큰 훈련들 뭐 KCTC 훈련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훈련들 다른 군대에서도 하는 그런 훈련들 하고 근데 KCTC가 좀 의미가 깊었어요 저는. 그게 정확히 뭐죠? 그게 이제 한 거의 대략 2주 동안 이제 딴 데 인제 쪽을 가가지고 훈련을 하는 건데 2주 동안 이제 거의 전쟁 시뮬레이션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잠도 산에서 자고 밥도 이제 산에서 뭐 도시락 같은 거를 계속 먹고 2주 동안 그러고 뭐 아까 말했던 대변이나 소변도 다 산에서 알아서 이제 냇가에서 하든 뭐 강에서 하든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풀어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막 산에서 자고 정말 힘들었죠 그거는. 아니 그 은근히 산 이런데 네.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잖아요. 멧돼지 고라니 많죠. 저는 뱀이 많았어요. 네, 뱀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지해서 쉬고 있거나 이렇게 좀 숨어 있으면은 이렇게 쓱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쓱 왔다 이러면서 이제 다 일어나죠. 근데 이제 그 서영이라는 후임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어떤 선임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뱀한테 화풀이 하는 모습을 그때 봤는데 그냥 그건 충격적이었어. 맨손으로 뱀 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쫙 하는데 전 뱀 그 목에서 그 핏줄처럼 이거 진짜로 핏줄처럼 뭐가 이렇게 촥 하고 나와요. 진짜 저 그거를 이 거리에서 봤어요. 뭐가 나오는데 초록 색깔 같은 혈관이 진짜 촥 하고 이렇게 탁 던지는 걸 저는 진짜 봤습니다. 아이 시작부터 진짜 정말입니다. 무조건. 정말. 그때 그거를 보고 그 후임에게는 정말 잘해줬던 최대한. 그러면은 그 선임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뱀에 이제 이렇게 반갈죽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고 강에다 그냥 바로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 봤죠. 요새 그러면은 부조리 같은 건 조금 없는 편이었나요? 부조리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군대니까 뭐 요즘 군대라고 하지만 군대는 그런 군대죠. 게 진짜 있을까 하고 이제 갔는데 막 심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짜잘짜잘한 뭔가 부조리인 거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심한 경우는 기억이 안 나요. 자잘자잘한 거 어떤 게 좀? 예를 들면은 뭐 이 친구가 핸드폰을 뭐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선임이 핸드폰이 없어요. 얘를 뺏겼어. 예를 들어 뭐 투폰을 쓰다 걸렸건 뭐 뺏겼는데 이 멀쩡한 후임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뭐 자기가 쓴다든지. 아니 그 투폰을 쓴다는 거는 네네. 어차피 다 핸드폰을 이렇게 그쵸. 주는데 투폰의 그 용도가 다른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뭐 핸드폰은 어쨌든 반납하고 뭐 이래야 되는 시스템인데 군대가. 근데 이제 자기는 반납하고도 핸드폰을 뭐 더 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쓰는 거고. 몰래 또 하나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사실 무조건 영창감인 것 같은데. 영창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영창까지는 안 보내. 그 정도로는 이제. 케이스에 따라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죄질이 나쁘냐에 따라. 얘가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 막 군대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진짜 좀 그런 나쁜 것들은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뭐 진짜 자기가 유튜브를 봤다든지 이 정도면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궁금했던 게 이제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세대가 됐다 보니까 그 군 내에서 당연히 이제 촬영 같은 건 안 되긴 하잖아요. 그죠. 다 잠겨 있죠 보통. 네. 근데 저 뭐 통해 보니까 뭐 틱톡도 찍고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던데. 실제로는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그거는 되게 많던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 틱톡이 그 사건이 조이부대예요. 그래요? 네. 아니 진짜로? 진짜로. 이 사람 진짜. 그게 훈련소에서 교육을 했어요. 훈련소에서 이게 자대에서 틱톡을 찍다가 이번에 걸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서 자료 영상을 뭐 보여줬는데 저런 경우가 있구나 하고 자들 딱 갔는데 거긴 거예요. 그 수많은 수많은 수천 개의 자대 중에서 하필 내가 간 곳이 그렇죠. 거기였는데 틱톡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선임분들도 계셨어요. 비교적 따끈따끈한 뉴스였던 거군요. 그쵸. 저랑 제가 입다할 때랑 얼마 차이가 안 난. 근데 너무 착한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이. 저랑도 사실 친해졌고, 나중에 말도 났고, 걔네들이 이제 전역할 때쯤에. 그래서 근데 애들이 이제 그 경각심이 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잘못이죠. 순수한 바보들이었구나.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아무튼 뭐 갔는데. 네네. 되게 착해서 친해질 줄을 몰랐거든요. 제가 자료 영상에 그 분들과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교육받을 때 자료 영상 보면 저런 바보 멍청이들 있어?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인 거야. 그분이 제 집을 처음에 신병이라고 제가 제 집을 이렇게 들고 4층이었거든요. 건물이 4층이었나 3층이었나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선임이. 너무 이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와 너무 착하시다 했는데 옆에 주변에 다른 선임들이 야, 틱톡 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여기 되게 그렇구나 했는데 거기였죠. 그 틱톡 뭐를 준 거예요? 뭐 챌린지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틱톡이 아니라 저는 그 라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자기 부대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티스트 중에 강혁이라는 그분도 그 비스무리한 그 사건이 자기 부대 거다. 다 자기 그래요? 부대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그런 느낌 같은데. 저는 그 당사자와도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애가 되게 착해요, 진짜. 너무 착하고.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친구가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친해져가지고 KCTC 때 같이 막 뒹굴고 막 그랬거든요. 당연히 훈련 같이 하니까. 지금 군 생활이 1년 6개월인가요? 그렇죠. 그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힘들었던 거요. 아무래도 그냥 다 똑같겠지만 갇혀 있는 거죠. 친구들이 밖에서 일도 하고 행복하게 술도 먹고 막 재밌는 것들을
SNS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이렇게 보면서 남궁재벌 있는 유튜브 거죠. 보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게 이제 1년 6개월간 이어졌다는 그게 조금 답답했던 거 말고는 형님이 몇 년도 다녀오셨죠? 제가 16군번입니다. 아 그럼 그때는 저보다 3개월 더 길 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다음 주에 들어온 애들부터 하루를 깎아줘서 1년 6개월을 맞췄어요. 나중에 종국에는 입대한 애들이 1년 6개월로 맞춰지게. 그럼 기분이 혹시 형은 어떠셨어요? 형이 끝날 때쯤에 그게.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때 이제 한창 그 박근혜 누님이 막 탄핵되네 만에 막 시위 엄청 나고 그랬는데 전 그 당시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후에 발표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한다. 그래서 이 루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전역 날짜가 9월인데 그럼 6월에 하는 거냐? 근데 알고 보니까 하루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빡세네. 이제 1년 6개월을 이렇게 갑자기 확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3개월 미만으로 남아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말년 병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바로 전역 시켜야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언제 입대 순서부터 뭐 며칠씩 자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조금 나는데 그냥 그 폰을 하면은 일단 만창이었고 핸드폰이라는 개념은 핸드폰 얘기가 그거였군요. 핸드폰 얘기가 이제 강혁 부대에서 시험 부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거기가 그럼 백마 아닐까요? 백마 부대가 그런 거 많이 하던데 시험 같은 거. 뭐 어쨌든 맞아요. 임상 실험 뭐 각종 그냥 이렇게 일단 다 백마에서 그렇죠. 지금도 거기서 하는구나. 많이 거기서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백마예요. 거기가 되게 신식 문물을 잘 받는 약간 그 백마 부대가 저는 이제 그 보급병이었어가지고 우리 부대의 물자를 조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타 부대의 이제 간부들이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친했던 동기들이 어떤 양반은 부산 가서 발령해서 뭐 하고 있고 어떤 양반은 뭐 최전방 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간부들끼리. 그래서 간부들끼리 이제 그 관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렇게 군지검 같은 거 내렸을 때 수량 안 맞아서 가라를 쳐야 될 때 SOS를 서로 이제 카톡으로 날려서 공문 같은 걸 해가지고 부족한 걸 좀 땜빵을 채워줘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 지금 방탄 헬멧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시 사태 때 필요한 그러니까 그게 좀 나눠져 있어요. 보고도 전시 사태 때 필요한 양은 항상 이렇게 보관이 돼 있어야 되고 훈련용 따로 이제 따로 있는데 안 맞아요. 그거를 다 산에다 묻거나 아니면은 뭐 각종 이유로 뭐 없어져요. 근데 그 부족한 거를 이제 갖다 줘야 돼서 제가 그 백마 부대랑 뭐 백골 뭐 이렇게 한 데 있어요. 제가 백골이었어요. 아 그래요? 백골 그게 경례가 개꿀로 들려요. 개꿀. 나중에는 이제 백을 빼요. 좀 차면 꼴 그냥 이렇게 꼴 이러고 이제 그냥 그런 게 있죠. 뭐 아무튼 해서 그 버스 타고 이렇게 갖다 줬던 기억이 있는데 백골 부대는 일단 너무 취약하고요. 후드 그 자체예요. 후드죠. 네, 다들 컨테이너에 한 30-40명씩 때려놓고 거기서 어떻게 사나 싶은 곳에서 살고 있고 일단은. 근데 저는 다행히 그 백골 부대에도 뭐 여단이 나눠져 있고 대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낸 곳은 시설이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신식 건물에서 그리고 그 임명웅님이 저희 같은 저가 그분이 썼던 생활관을 다 쓴 거죠. 똑같은 부대였으니까 같은 건물이었어요. 선배셨구나. 네, 한참 전에 전역하셨지만 근데 그분의 팬클럽 분들이셨나? 하여튼 그분들이 군동기구를 다 기부해 주신 거예요. 저희 부대에. 임명웅이 있었던 백골 부대에 임명웅 팬클럽이 그게 근데 임명웅 님이 하신 건지 팬클럽 분들이 하신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단체에서 그 머신을 진짜 스미스 머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딱 갔는데 여기 헬스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서 1년 6개월? 오케이 이거 가능하다. 근데 군대가 이렇게 헬스장이 좋을 수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증을 해주셨던 거죠. 임명웅의 유산 때문에 헬스 문화가 저변화가 되고 그쪽 백골 부대 출신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그 몸이 다 좋을 다 거고 좋고 임명웅님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진짜 이 기구를 다 어쨌든 그분 쪽에서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 정도면 임명웅님을 마주친다면 감사 인사를 무조건 드려야겠다. 지금 한마디 하시죠. 임명웅 형님께 직접 드렸어요.
그때 파테코 형 결혼식 때 아. 임영웅님이 오신 거예요. 아, 명호 형 그 결혼식 때. 그래가지고 예, 예. 인사 지금 드려야겠다. 가가지고 금방 왔다 금방 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그 찰나에 제가 본 거죠. 무조건 감사하다고 드려야겠다 인사를 해서 가서 인사를 드렸죠. 저 어디 그 부대 같은 부대 출신인데 헬스장 기구 너무 잘 썼다. 감사드립니다. 임영웅 형님께서 그때 뭐라고 딱 말씀하셨나요? 오, 되게 쿨하시게 백골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진짜 그러시구나. 진짜 그러셨어요. 쿨하게. 그래가지고 네. 되게 잘 썼다고 하고 잘 감사 인사를 드렸죠. 저도 이제 파테코 형님께서 그 임영웅 형님과 이제 작업을 몇 개를 또 그쵸. 하셨고 네. 또 발매도 하셨고 하니까 뭐 카더라로 이제 명호 형님께 들은 거는 임영웅 형님께서 진짜 테토시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쿨하시고 들었어요. 진짜. 네. 그냥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저희 소대장님이 임영웅님의 그 어쨌든 간부였는데 썰도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다 엄청 좋은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임영웅 형님도 저격수셨다는 거죠? 아니요. 저격수만 그 건물을 쓰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중대가 다 보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저격수는 생활관이 이제 나중에 모아놨죠. 근데 저격수들만. 어쨌든 그 다 쓰는 걸 똑같이 돌아가면서 써요. 임영웅 형님의 보직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듣기로는 잘 모르겠지만 간부님한테 들었던 걸로는 그냥 소총수?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백골 부대 어쨌든 가신 자대가 네. 총기를 사용하는 부대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특화된 부대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원래 탄약대대고 이런 것처럼. 저희는 그냥 18여단 1대대라고 그냥 소총 중대들이 모이고 본부 중대 있고 거기에 이제 보급계원이 있고 뭐 취사병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 중대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소총수들은 당연히 다 총 맨날 들고 다니고 포반도 있고 총기류도 조금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이랑 다른 걸 확실히 다루잖아요. 확실히 좀 뭔가 다른 메리트 같은 게 있나요?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뭐 총알도 좀 다를 거고 총기 수입도 좀 크죠. 다르게 할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막 800m 거리 이렇게 멀리 있는 거 거의 1km 되는 거리들을 이제 사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총 소리도 되게 크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보직 친구들이 이 총을 되게 궁금해했어요. 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조금 어떻게 나요? K2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다들 군필자들 알겠지만 그냥 그 소리 나잖아요. 땅땅땅. 근데 이거는 그냥 엄청 크고 퍼지죠. 그냥 산에서 쏘는데도 되게 퍼지는 잔상이 되게 긴 느낌이었어요. 반동도 너무 세서 여기 윗가슴 쪽이 막 멍들고 그래요. 어깨 견착을 딱 잘 해놔도 해놔도 여기가 어쨌든 반동이 너무 세서 부딪히니까 혹은 여기 멍들거나. 그래서 헬스를 좀 그래도 이쪽 대흉근 쪽이랑 이쪽 전면 삼각근 쪽에 이렇게 여기 사이를 좀 잘 채워야 그렇죠. 또 이게 근육으로 좀 그렇죠. 잘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쨌든 그 군부대 내 헬스장이 이제 잘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웨이체드님이 상병쯤인가 재훈이 형이랑 이제 술 먹다가 일루민 형이랑 그때 이제 오셔서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처음 뵀죠. 맞아요. 그때 뵙고 이제 뭐 반년인가 아니다. 조금 더 있었다. 한 7, 8개월인가 뒤에 뭐 전역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조금 했다가 이제 봤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는 걸 보니까는 엄청 좀 통통하신 편이었다고 막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맞아요. 가기 전에 몇 개월 동안 군대를 어쨌든 곧 가야 되는데 이게 살이 좀 찌고 있었어요 그때.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그 당시에 운동을 안 하니까 생활 패턴도 막 뒤죽박죽이고 술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살이 찐 거죠 많이. 근데 또 군대를 가야 되니까 내가 살 어차피 군대 가면은 뺄 건데 지금 빼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좀 지내다가 좀 찌는 거예요 많이.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 더 찌진 말아야겠다 이 상태까지 와서 좀 그 살찐 상태를 유지하다가 입대 딱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좀 빼고. 그러면 그때 했죠. 가장 많이 쪘을 때 몇 킬로였어요? 그때 한 80 후반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80 후반이면은 그렇게 뭐. 근데 그게 근육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 다 먹어서 찐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들어가셔서 운동을 원래는 그러면 좀 해봤었던 거예요. 전에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헬스장을 다니기는 다니셨었고. 근데 이제 운동을 잘 웨이트 뭐 자세 같은 거 잘 모르고 이러면서 혼자 그냥 막 하는 느낌이었는데 딱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군대에서 음악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운동을 진짜 좀 내가 내 자신이 좀 열심히 해보자 생각을 해서
딱 들어가서 자대 가자마자 딱 첫날에 이제 선임한테 운동을 배웠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처음엔 선임들 그쵸, 유튜브 이제 보면서 혼자 운동하면 욕 먹죠. 신병이 이제 핸드폰 보면서 또 운동하면은 또 제가 한번 에어팟 끼고 운동했다가 뒤지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좀 그러니까 그때 이병이었어요? 그때 이등병이었죠. 근데 내가 선임되고 보니까 그렇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군인이면은 이게 긴장감이 있어야죠. 아무리 그쵸. 쉬고 있어도 그 진짜 이등병인데. 놀러 가는 느낌이잖아요. 너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에어팟을 양쪽 다 끼고 하면은 갑자기 전쟁이 났는데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좀 혼이 많이 났었죠. 그걸. 근데 뭐 본인이 이제 말년쯤 됐을 때는 말년쯤 됐을 때 저는 건들진 않았어요. 그런 친구들. 에어팟 두 쪽 다 끼어도 건들지는 않았는데 계속 제가 이게 마음속으로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걸리는데 누군가 혼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저도 말년 때 좀 좋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는데 알잖아요. 근데 알죠. 이제 슬슬 그 안정기가 필요한 딱 좋게 하려고 했죠. 저는 최대. 저도 진짜 그 군대 시스템이 그렇게 사람 만드는 게 16 때는 1호들이 되게 많이 괴롭혔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너무 격차가 막 거의 아빠뻘 나는 그런 정도면은 직접 안 혼내요. 그쵸, 안 혼내죠. 보통 밑에 이제 후임한테 야지를 좀 줘서 그쵸. 네가 좀 관리를 해라.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후임들이랑 잘 못 지내면서도 잘 지냈던 좀 그러니까 완전 비즈니스로 있는 거잖아요. 진짜 군대는 그냥 엄청 그 밑에 후임한테 엄청 막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식판 닦고 뭐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병장인가 상꺽인가 그랬었는데 새로 들어온 후임에 막 뭐라 하니까 복도에서 제가 진짜 쌍욕하면서 진짜요? 막 너가 뭐 저거 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씨발 내가 이래야 되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게 갑자기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쵸. 거기 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가면은 남자들끼리 신경전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유치한 그쵸. 얘기 많이 하게 되고 유치한 걸로 괜히 꼰대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막 저는 괜히 막 못 넘어가겠는 느낌? 근데 그거를 뭔가 또 얘기하고 마음이 막 그렇게 심성 자체가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혼내놓고 유쾌하게 막 넘어가려고 이제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 요새는 진짜 이런 것도 하나 봐. 이게 더 무서운 그거잖아요. 근데 약간 사실 쇼박스에 보는 것처럼 요새는 이런 것도 하게 돼 있어.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미쳤구나 진짜. 막 웃으면서 그치 어깨 동무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네. 안 들어가고 싶죠. 아무튼 군필 프로듀서가 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면은 자랑스럽잖아요.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들은 뭐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 진짜 말 그대로 현역으로 갔다 온 케이스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하여금 조금 이렇게 부심 같은 거는 조금 안 생기네. 군부심. 부심이요? 그것도 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웨이체드님이 다른 보직들도 아니고 뭐 운전병, 행정병, 뭐 보급병 이런 건 되게 흔하잖아. 저격수라는 거는 또 진짜 솔저 느낌이 좀 많이 나고. 그쵸. 아무래도. 네. 그래도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은 가는 게 이제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당연한 거를 건강했기 때문에 한 거고. 근데 이제 본인이 누가 어떤 부분이 안 건강하다면 가지 못할 정도로 안 건강하면은 안 가는 게 맞겠죠. 나라에서 못 갈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갈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들은 그냥 못 가는 거다. 저도 좀 이해하는 게 우린 갔다 와봐서 알잖아. 몸과 정신이 웬만하면 건강한 사람들만 오는 게 낫긴 해. 그게 무조건 나아요. 네, 괜히 그러니까. 조금 뭐 어디 아프거나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 친구들이 오면 사실 더 짐이에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튼 군부심 같은 건 좀 없어요? 이제 사회에 군부심이요? 나왔는데. 지금은 빠졌는데 전 휴가 때 좀 있었어요. 차라리. 휴가 때? 휴가 나왔을 때 군부심. 어떤 식으로 좀 있었어요? 나 그냥 지금 군생활 중인 거에 대한 어떤 난 좀 숙제를 하고 있다.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끝나갈 생기잖아요. 때쯤에. 네. 처음에는 기분 많이 안 좋았고 휴가 때 끝나갈 때쯤에 한 뭐 3개월쯤 남았을 때부터는 그때는 좀 거의 다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심이 좀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제 기억에 맞다면 거의 휴가를 꽤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저 휴가가 진짜 없었어요. 왜 저는 없었어요. 나왔을 때마다 봐서 거의 그런가? 그랬을 거예요. 진짜 좀 신기할 정도로 나왔을 때마다 봤어요. 네, 봤어요 거의. 재훈이 형이랑 그때 일루미니 형 자리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제 재훈이 형이랑 저랑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민간인이다. 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너무 꿀빤다. 근데 엄청 억울해하는 거는 근데 그때. 저희 부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휴가가 진짜 적었어요. 휴가가 저격수가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직이 또 아니라. 그래요? 네, 의외네요. 진짜 여기는 거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았죠. 우리는 저격수인데 일과 때 짐은 우리가 다 나르고 우리가 페인트 칠 다 하고 훈련 때 총은 총대로 쏘고. 그쵸. 나가는 건 또 나가는 대로 산 꼭대기까지 또 뛰어 올라가야 되고. 근데 휴가는 또 적으니까 뭐 취사병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죠. 저격수 친구들이. 보통 그런 거는 행정병들과 친해야 돼요. 행정병들과 좀 안 친했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드리면 이거를 잘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초반에 저격수로 갔어요. 자대를. 근데 행정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보관님이. 그래서 저격수 나랑 온 2명을 데리고 나랑 준영이, 예를 들어 준영이란 친구가 있는데 실제로 그 친구랑 저랑 제일 친했어요. 둘 다 저격으로 같이 면접 봐서 와서. 근데 보급기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정관님이. 지금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둘 다 약간 저격수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격수 우린 저격수 해야 된다 했는데 신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시키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제가 훨씬 좀 이 친구보다 있으니까 행보관님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밑에 두고 싶잖아요. 개원을. 그렇죠. 행보관님이랑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음 날인가 이제 저가 보급개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행보관님 입장에서는 나이도 있고 사회생활 경험도 했으면 이 개원 일을 좀 잘할 것이다. 컴퓨터도 잘할 거고. 근데 뭐 신병이 걷다 대고 나 저격수 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궁재불님이 하셨던 그 보급개원을 제가 2개월 동안 2개월?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처음에. 그랬다가 다시 스위치가 된 거예요? 네, 웃긴 게 이제 제가 하라니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 끝날 때까지 이 컴퓨터로 개수 막 물량 세고 물량 계산하고 이거 저는 너무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안 맞구나 성격. 아예 안 맞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음악을 만들 때가 아니면 저는 사실 힘들어요. 행보관님은 바로 오른쪽에 계속 앉아 있고 행보관님 좀 약간 또 까칠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거를 내가 1년 6개월을 이 자세로 하라면은 나는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건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보직을 원래 내가 왔던 보직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고민을 계속했어요. 준영이한테 이제 나 진짜 다시 저격 무조건 해야 된다. 나 이거 1년 6개월 나 못한다. 나 이 컴퓨터 앞에서 이거 나 진짜 못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준영이는 형 빨리 와. 그러면 지금이 기회야. 이거 더 늦어지면 형 못 되돌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간부님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행보관님이. 행보관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행보관님 저 다시 저격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보관님한테 차라리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저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니까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원래 왔던 저격수로 빠르게 2개월 만에 돌아와서 쭉 이제 군생활 그걸로 했죠. 그러면은 DMIS 여전히 쓰나요? 그 군수 물자 체계. 그런 중대 보급 개원은 그런 시스템이 그거 무슨 그걸로 하지 않나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냥 군 사이트였어요. 그것도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군 사이트. 그렇죠. 군 사이트도 같이 이용은 하는데 하루 종일 그러면은 책상에만 앉아 거의 그렇거나 창고 가서 물자 세거나 뭐 예를 들어 파우치 개수 세거나.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개꿀인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움직이고 활발하게 차라리. 근데 또 말년 가니까 움직이는 것도 싫어져가지고 다 싫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 개원이 아니고 대대였어가지고 1, 2, 3중대와 관련된 물자를 소요 파악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뭐 슬리퍼 2중대에서 몇 개 필요해, 뭐 세탁기 필요해 그러면 제가 한 번에 탁 정리해서 그걸 물자를 받아오는 그 민간 사설 업체에서 보급을 받아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만 받아오는 그런 부대 전용이 있어요. 그것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수송부에 배차를 신청한 다음에 같이 탑승을 해서 가서 그 물건을 받아와서 대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다음에 중대한테 전파를 해요. 니네 물건 왔다. 다음 주 언제 가지고 와라. 창고에 보관해 놓겠다. 그 사람도 오면은 물건 빼주고 이제 이게 제가 하던 일인데 그 되게 똘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몸 잘 안 쓰지 않아요 그거? 그게 배드예요.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혼자서 오면은 2등병인데 저랑 그러니까 사수랑 저랑 거의 1년 6개월 차이가 났어요. 1년 7개월. 근데 사수는 말년 휴가를 점프로 해서 15일 했다가 부대 들어왔다 15일 했다가 다음날 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는 게 사실상 군수 보급관인데 저희 군수 보급관이 지금은 전역하셨지만 한번 포병대대에서 이제 상사 전까지 갔다가 그 군 이렇게 포에 깔리는 그런 그 자기 병사가 비 오는데 훈련을 강행을
자기는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데 자기 옷을 한번 벗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전역을 강제로 하셨다가 이제 뭐 삼천리 자전거 사업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군대로 재입대를 해서 하사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서 이제 그 당시에 저 있었을 땐 10년 전이니까 중사. 지금은 상사로 이제 전역하셔서 이제 다른 사업하고 계신데 부동산 사업이랑 되게 잘 하고 계신데. 오, 연락 되게 친하셨나 보네요. 네, 그냥 이제 형이라 불러요. 그리고 엊그저께 맞서님은 이제 결혼을 하셨고. 네, 그 계속 연락은 하고 딱 그 두 명만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잘 맞았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진짜 그게 뭐가 힘들었냐면 물건이 와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2중대랑 3중대 건데 왜 내가 참고 이걸 내려서 막 해야 되지? 진짜 개 짜증 나네. 그죠. 그래서 진짜 안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일할 때는 막 뭐뭐 필요하다 하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한 적도 많았어요. 아, 진짜요? 통신부님 이세분입니다. 그게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맨날 대대 보급병이니까 앉아서 행정 업무랑 전화 받고 이거 소요 파악하는 것도 지금 엄청 힘든 일인데 왜냐면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막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이 그게 하네요. 일주일에 3번이면. 네,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수송부만 알아요. 수송부만 알고 다른 중대나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소총하고 막 땅 파고 화분 가꾸고 평상시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오면은 진짜 재물이 꿀 많이 빤다. 내가 말도 안 된다. 근데 진짜 이게 참 억울한 게 땀을 쫙 흘리고 오면은 아무도 몰라주는. 운영과가 엄청 시원해요. 왜냐면 운영과장이 일단 대위고 군수 보급관도 짬바가 군생을 거의 15년 20년 돼가는 사람이고 하니까 거의 항상 시원하고 항상 쾌적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오면은 한 3분 4분 뒤면은 땀이 다 식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면 야 얘는 땀도 안 난다고. 그게 이제 제 보직이었는데 갑자기 군대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고 있었죠? 주제가 뭐였죠? 저희 군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재밌나요? 어쨌든 군대 얘기 재밌죠. 괜찮아요? 뭐 끝났으니까 다 재밌죠 이제. 네, 아무튼 뭐 저희 얘기 나왔던 이유 그거다. 행정병이랑 친해야 된다. 맞아요. 행정병이랑 휴가를 많이 나오려면 행정병이랑 친해야 돼요. 저는 행정병들이랑 나중에 좀 친해졌어요. 그게 대대 행정병이랑 친해요. 대대 행정병. 인사과랑. 저가 그래서 좀 이득을 많이 봤던 게 있긴 해요. 대대 인사 개원 중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동생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뭐 군 시스템이 허술은 하지만서도 이런 출타와 관련된 건 또 엄격하기 때문에 막 찍어서 누굴 보내주고 이럴 역량은 없는데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입김 그리고 뭔가 좋은 그 정보 소식통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정보를 조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몇만 하면은 휴가를 이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알아둘 수 있으면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과랑 좀 친하면 어드밴티지가 많습니다. 군생활 하시는 분들 중대 인사관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시키면 하는 거고 대대 쪽과 이제 친해서 나쁠 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군대에서 이제 몸 이렇게 운동을 좀 많이 하셨고 했는데 그럼 가서 이제 프로틴을 좀 받고 크레아틴이라고 해서 다 먹으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크레아틴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진짜요? 네, 이게 주변에 이제 크레아틴 먹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군대 가면. 근데 제가 처음에 운동을 거기 가서 시작했을 때는 안 먹고 그냥 했거든요. 모르니까 안 먹고 했는데 충분히 저는 그냥 충분히 좋은데 싶어가지고 굳이 크레아틴은 안 먹었고 저는 한 가지는 이제 좀 지키면서 했던 게 단백질량은 무조건 좀 채워주려고 했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3시간마다 먹어주는 시스템. 3시간마다? 네네. 무조건. 어떤 거를 먹었어요? 3시간마다? 단백질이요. 그냥 닭가슴살. 무조건.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닭가슴살 무조건 같이 먹거나 혹은 3시간이 지나면은 만약에 닭가슴살 먹기 싫으면 프로틴이라도 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PX에서 닭가슴살을 파나요? 네. 팔죠. 그리고 시키기도 하고. 시켜요? 네. 시키면은 보관을 어디 뭐 취사? 저는 이제 냉장 보관하면은 한번 시켜서 냉장 보관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냉장 보관을 할 때가 냉장고가 있어요 저희. 그쵸, 공용 냉장고가. 공유 냉장고가 있어요? 네, 공용 중대. 근데 이제 거기에다 넣으면 예를 들어 10개를 놓으면은 이제 다음 날이면 한 3개가 사라져 있죠. 다 훔쳐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어느 정도 선임 위치가 되고 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누가 가져간지 찾기도 어렵고. 네. 이제 내 위에 선임도 몇 명 없는데 생각을 한번 싹 다 뒤집자 해가지고 이제 제일 씩씩한 저격 후임 민규라는 친구랑 딱 데리고 실명 거론을 아까 괜찮아요. 얘를 좋아할 거예요. 야, 이거 다 휴지통 깔아. 1생활관부터 6생활관까지 휴지통을 이렇게 먹은 봉지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증거인멸까지.
완전히 증거인멸까지 한 거예요. 아. 제 거를 한 6번을 훔쳐가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굴복을 하고 실온 닭가슴살로 바꿔가지고 냉장 보관 안 해도 되는 그냥 내 침대 밑에 박스에 넣는 걸로 바꿔갖고 먹었습니다. 못 잡아요 그거. 잡기 어렵죠 군대에서. 못 잡아요. 네. 도둑놈은 못 잡습니다. 네, 도둑놈 잡기 어렵죠. 닭가슴살을 먹을 수가 있구나. 제가 상병 안병규 닭가슴살 건들지 마라 하고 종이로 거기 붙여놨거든요. 제 그 닭가슴살에. 에잇 어림덥지. 아니, 그냥 무조건 가져갈 거죠. 어림덥지. 그래서 선임 중에 한 명이 이제 야 네. 닭가슴살에 쥐약 뿌려놔라. 그 먹고 죽게. 누군가 한 명 죽는다. 그렇게 하면 범죄니까. 군대에서 뭐 많이 훔쳐가고 많이 없어지고 엄청 그랬죠. 그러죠. 저희가 와 우리 군대 얘기로만 지금 40분 하고. 아 정말요? 아 군대 얘기. 가장 좋아하는 헬스 유튜버가 있으세요? 저는 김성환 님이라고 그분의 운동 영상도 운동 영상인데 브이로그가 네, 김성환. 김성환 님이라고 이제 엄청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제가. 김성환 헬스 유튜브 구독자 네네. 25만 명 이분. 그분의 브이로그를 네. 개인 정비 시간 때 운동 끝나고 엄청 많이 봤죠. 브이로그 위주로 진짜 올리시네요. 네, 엄청 편하네요 마음이. 이분이 햄스터도 키우시거든요. 이게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보다 보면은. 예. 아 대보 출신이신가 보네. 예. 그래서 대보썰도 진짜 재밌고 그분 영상 보면서도 많이 배웠고. 저는 이제 네. 자주 보는 게 그냥 뭐 크로코다일 형 거랑. 그분 것도 많이 봤어요 저도. 네. 아 진짜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분이랑 한번 저희 운동도 같이 맞아. 한번 해보기로 또. 운동 같이 하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그 일본 스케줄 때 원래 같이 갈라 했었어요. 그때 예. 전화를 했었잖아요. 네네. 전화했다가 저 못 받았다가 우리 진짜 그 트포이 형이랑 크로코다일 형이랑 산소통 체험 한번 하러 가자. 운동 좋아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제가 일본 그 출장 스케줄이 잡혀서 못 갔다가 제가 그래도 꼭 그거는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 전 좋습니다. 네, 천천히 크로코다일 해도 형님이 좋으니까. 몸이 발이 엄청 안 돼요. 좋으셔. 엄청 좋아요. 네. 네. 그리고 트포이 형님도 이렇게 막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계셔서 그렇지 네. 벗으면은 뽀빠이 완전. 아, 완전 이거예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기대됩니다. 형님들요.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피트니스 문외한이었는데 저도. 네. 그 형님들 걸 보다 보면 막 게스트들이 출연하잖아요. 보디빌더들이. 네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크로코다일 그분 영상을 진짜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분이 운동 막 영상 올리기 전에 그 컴퓨터 배경이었나? 그냥 이런 앉아서 찍는 배경인 영상 올라올 때 좀 몇 번 봤었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네네네네. 지금 안경 쓰고 이렇게. 네네네. 그때 막 약간 마스크 끼고 계셨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때 엄청 옛날인데 그때부터 좀 보다가 나중에 이제 운동 영상 엄청 많이 올리시길래 그때도 많이 유튜브 하신 지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 형님의 그 아포칼립스 퓨리라고 부스터를 또 이렇게 하시는데 운동하실 때 부스터 같은 건 따로 안 먹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원래는 몬스터 이런 카페인 먹다가 각성제. 그것도 네. 이제 그냥 안 먹어요. 천연으로 그냥 무조건. 네. 아르기닌도 먹다가 그냥 안 먹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혼자서 그냥 이것저것 시도를 해본 거죠. 제 몸에 맞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안 먹어도 어차피 내가 선수는 아니니까 내가 좋은 느낌을 그냥 가져가자 생각해가지고. 원래 체중이 좀 있으셨던 거에서 네. 이렇게 커팅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그쵸. 확실히 지금 체격이 네.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체중이 몇 킬로 정도 나왔어요? 지금 70한 4? 아 진짜요? 네네. 74 정도면 골격근량이 74. 엄청나시네요. 그건 약간 이렇게 볼 때. 그런가요? 네 느낌이 네. 또 어깨하고. 야, 이두 삼두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또 골격이 또 되게 중요한데 네. 좀 약간 타고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좀 넓게. 그거는 사실 운동으로 또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사실. 감사합니다. 진짜 운동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토리 제가 보면은 몸 되게 좋으시던데. 저는 근데 네. 생각보다 골격근량이 높게 안 나오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엄청 마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체형을 그대로 완전히 물려받았어요. 발목이랑 그 다음에 뭐 손목이랑 전완근 이런 데가 다 비교적 되게 얇아서 그 거미 체형이에요. 이렇게 몸 안으로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뚱뚱하고 그 전완 쪽으로 손 쪽으로 뻗어갈 때 되게 마른 느낌이라서 오히려 또 이런 좀 저는 직업적으로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으면 그런 느낌으로 또 괜찮은데 팔다리가 기니까 그런 체형들은. 근데 또 마음속 안에 이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사자 한 마리. 네. 전 배경하면 실제로 사자입니다. 네, 군대에서 아이 진짜
진짜 사자예요. 이게 군대에서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아니는 왜 군대에서 왜 사자로 바꾼 거예요? 저 똑같아요. 마음속에 사자 한 마리가 살기 시작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사자로 바꿨어요. 저는 이제 제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는데 아, 네. 저는 약간 그 조커 같은 느낌으로 아, 좋고. 살짝 무섭게 맞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네 그걸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애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그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제 사진을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좀 이게 보시면 좀 사악하지 않나요? 그쵸. 특이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힙합의 끝판왕. 맞아, 확실히. 좋아요. 저희 운동 꼭 진짜 합시다. 네, 저는 그래도 그 황철순 형님께서 네. 진짜 약을 막 이만큼씩 그러니까 알약 같은 것도 그게 로이더 제품이 아니라 건강식품 약을 이만큼 드시면서도 하시는 얘기가 크레아틴은 무조건 추천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레아틴은 한 통 제가 꼭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건 그냥 맛이 없어요. 그냥 여기다 타 먹어도 되고 물에다 타 먹어도 되고 그냥 입으로 털어 넣어도 되고 한 번은 꼭 먹어보면서 운동을 해보고 싶긴 해요. 뭐 다르다고는 하니까. 그게 뭐가 다른 거냐면 네. 그러니까 크레아틴이 근합성에 이제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수분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근육도 결국 수분이라서 크레아틴이 빵빵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이나 전체적인 펌핑감에서도 효과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꼭 제가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몇 분할로 하세요? 혹시? 저는 딱 가슴, 등, 어깨, 하체하고 하루 쉬고 또 가슴, 등, 어깨, 하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군대에서는 이거를 진짜 칼같이 매일매일 시켰는데 전역하면은 하고 나서 뭐 술도 어렵지. 먹고 네. 생활 패턴도 막 아침에 일하다가 잘 때도 있고 이러니까 못 가는 날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가슴 어깨를 묶기도 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꾸긴 해요. 예. 근데 확실히 싸제가 좋긴 하더라고요. 어떤 게요? 뭐 기구들이요? 기구도 좋고 뭐 헬스장 분위기도 좋고 군대에서 뭐 거의 빤스만 입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옷도 딱 입고 하고 군대에서는 그쵸 진짜 그 군대에서- 트렁크 팬티만 입고 네네 거기서 그쵸. 로우 하고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좀 트리피하긴 하죠 거기가 남성적인 느낌들이 많이 나긴 하는데 또 그 맛이 달라요. 그 맛이 달라. 근데 제가 운동을 거기서 막 팬티만 입고 할 때도 있고 팬티가 실제 팬티는 아니고 반바지 입고 하잖아요. 군대 반바지. 근데 이제 맨날 저는 반바지만 입고 하는 게 편해서 이제 나머지 옷을 다 벗고 반바지만 입고 저는 동기들이랑 하고 그랬는데 다른 중대 애들도 쓰잖아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다른 신병들이. 근데 와가지고 제가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제가 반바지만 입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 빡세게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다른 중대 애들 둘이서 저 사람 그래서 이제 수근수근 되면서 이제 저가 있다고 들었는지 근데 와서 봤는데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달랐나 봐요. 자기들이 상상한 근데 군대에서 거의 팬티만 입고 운동하니까 프로듀서 약간 웨이체드에 그러니까 빤스만 입고 운동하는 매일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네네네.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운동하면서 다 그거 들리는데 좀 민망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벗고 하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게 저도요. 벗고 하면은 매너가 아닌 이유가 그러니까 남이 볼 때 불쾌하거나 뭐 네. 그런 거를 떠나서 기구에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등 대거나 하면 그 땀이 좀 그쵸. 묻고 뭐 그래서 네. 티를 무조건 깔긴 해요. 맞아요. 이렇게 수건이나 티를 깔고 해야 되잖아요. 의자나 할 때. 아니면은 뭐 등바지 같은 거에 무조건 티를 깔고 해야죠. 근데 군대에서는 못 지켜요. 그냥 다 군대는 그런 거 반바지만 없죠. 입고 뭐 그냥 땀이고 다, 뭐 어차피 샤워할 건데 예. 그리고 거기서 그쵸. 그런 거 신경 쓰는 티 내면은 바로 공격 들어요. 그죠. 이 새끼 개집이네. 맞아 진짜. 이 개집이었어? 야, 이씨 그거. 때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같이 PX에 가가지고 그쵸. 그 뭐 꿀단지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담배 싹 피고 그쵸. 그다음에 프로틴. 프로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런 맛이 있죠 군대는. 그 맛도 근데 사실 한두 달이면 괜찮은데 그 맨날 하면 이제 1년 5개월 짜증나요. 하면 점점 이제 좀 피폐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짜증나요. 그때부터 그냥 옷 다 입고 하는 데가 좋다. 그렇게 바뀌죠. 휴가 때 헬스장 간 거 진짜 신세계 네. 느낌이었어요. 아니 헬스를 이제 어떨 땐 또 좀 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전역하시고 나서 네. 특성상 이제 프로듀서시다 보니까 바쁠 때는 기한 납기란에 이제 막 음악 작업 다 해내야 될 때도 있고 네네네. 그럼 잠을 못 자면 사실 헬스장 가기 싫거든요. 그쵸. 그럴 때 좀 그래도 구태여 좀 가시는 편인가요? 저는 오늘 일이 많다 하면 그냥 미리 좀 빨리 갔다 와요. 어차피 이거 지금 안 가면 일 끝나고선 제가 안 갈 걸 알거든요. 분명히 바로 잘 거다. 그러면 지금 빨리 가서 하고 오자. 좀 피곤하더라도 미리 네네, 나를 그러니까 조져놓고 네네네. 네.
미리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바로 일단 갔다 오는 거죠. 근데 아침에는 퍼포먼스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2개를 무조건 먹어요. 그 기력의 바나나 회복이 2개랑 돼요? 네. 그냥 프로틴 같이 해가지고 먹고 딱 한 1시간 있다가 그 도움이 네. 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먹는 것보단 훨씬 어. 되죠. 그래도 탄수화물이니까 바나나가. 아. 바나나 완전 효율적이에요. 저는 그 프로틴도 바이 프로틴 네, 마이 프로틴. 네. 저도 그거 같이 먹고 있긴 해요. 초코맛. 초코맛이고 근데 네. 그거랑 그 옵티멈 아, 그거랑 옵티멈. 같이 2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저는 프로틴 각종 프로틴 조금 많이 먹어봤는데 마이 프로틴이 제일 맛있어요. 맛있어요. 잘 풀어지고 네. 물에. 그렇게 딱딱하게 굳지도 않고 다른 거 중에서 그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에 좀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니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한번 갈겨볼까? 한 번도 해보신 그런 적 없어요? 거는 네. 없죠. 저가 아, 사실 뭐 네. 음악하는 사람이지 스테로이드를 막 맞으면서까지 할 그거는 없었고 그냥 와 이게 맞으면은 얼마나 더 좋아질까 이런 생각들은 막 혼자 해봤는데 근데 뭐 맞지는 않죠. 로이더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직업이시니까 그거는 아. 그분들의. 근데 제가 직업이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만약에 직업이었으면 그게 업이면 거기서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직업을. 저는 이제 그 로이더 분들 보면은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네. 그게 업인 사람들 그 네, 마인드는 네. 비슷했어요. 근데 저는 타투도 받아봤고 막 귀도 뚫고 코 피어싱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저는 바늘을 무서워하거든요. 저도 무서워요 바늘은.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진짜 피 뽑는 거를 좀 힘들어해요. 피 뽑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할 때 네. 피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저 막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이미 지어요. 전 그래도 저 그래도 그렇게 티는 안 나게 일부러. 아예 저는 군대에서도 피 뽑을 일이 많잖아요. 많죠. 처음 들어갈 때도 있고 네, 뭐 네. 주기적으로 맞아요. 건강을 맞아요. 검사해야 되는데 피 뽑는 게 가장 싫죠. 이게 네. 딱 이렇게 딱 주고 저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어요. 어떻게? 이게 제 허벅지를 엄청 세게 꼬집어요. 동시에 이 아픔을 이걸로 까먹게. 그러니까 이걸 더 아프게 하면은 이게 안 아파요. 그냥 네. 여기에 집중이 돼버리는 건데 네, 차라리 네. 이게 사실 주사가 무서운 이유가 이게 살이 뚫린다는 그 이 관통이 무서운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무서운 거야 사실 네네. 따지고 보면. 안 봐야죠. 이건 안 보고 네. 여기를 더 세게 꼬집으면은 네. 여기에 관심이 떨어지니까 끝나 있더라고요. 딱 그러면 이제 딱 나 했다. 이거 한번 써봐야겠네. 무조건 좋아요. 전 3번 정도 네. 해봤는데 제가 피지 낭종이라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분비물이 잘 배출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돼서 그 낭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아 네. 근데 뭐 되게 흔한 병 중에 또 하나인데 그게 꼬리뼈 쪽에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꼬리뼈요. 네, 와. 그래서 꼬리뼈 조금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앉아 아, 있는데 네네네. 항상 잘 씻어도 아 네. 그 씻고 안 씻고보다는 이제 계속 자세히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계속 눌리는 거죠. 그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세 그쵸. 문제인데 네. 그거를 좀 되게 오래 달고 지냈다가 수술을 했죠. 근데 수술도 뭐 크게 별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째는 거 아닌가요? 네, 째서 그 낭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사후가 이제 저한테는 더 그쵸, 힘들었는데 엉덩이 주사를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엉덩이 주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찔릴 때 들어갈 때는 그닥 안 아프거든요. 네. 찔리고 난 다음에 엉덩이가 좀 살짝 아려요, 저려요. 아 네네. 근데 그 방향이 저는 오른쪽이었거든요, 꼬리뼈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엉덩이만 쑤셨던 데를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킹데드처럼 이렇게 쩔뚝거렸거든요. 근데 그거 맞을 때도 표정 진짜 그 어차피 보통 엄마들이 이제 네. 그 해주니까 안 보이잖아요, 표정이. 네. 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딱 맞고 맞을 때는 안 아픈데 하고 집 갈 때 이제 쩔뚝쩔뚝.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뭐 31살이죠. 올해 얘기니까 올해예요, 올해. 확실히 남자가 주사 앞에서는 네. 어린 아이가 되버리네. 네. 아유 원래 남자들이 헬스 할 때 네, 네, 이거 네. 하고 그쵸, 이거 그쵸. 하고 다 들어와. 너 개집이야? 이거 하지만은 또 뭐 주사, 그죠 그죠. 뭐 몸살 감기 뭐 이런 거 걸리면은 빡세죠. 애기가 돼버립니다 남자들이. 네네. 그러면은 헬스에서 이제 몸도 이렇게 키우시고 하셨는데 네. 원래 좀 추구하는 네. 어떤 아웃핏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체형적으로나 추금이라고 할까? 그 네.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 중에 왜요? 안 돼요 브래드 피트 하면? 브래드 피트 오케이, 오케이. 네 얘기하세요. 그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남자들은 다 그거 그쵸. 그냥 미치는데.
그쵸. 거기에서 나온 브래드 피트의 몸이 정말 멋있다. 군대에서도 제가 후임들 오면은 한 명씩 신병 올 때마다 교육? 야 이거 봐야 돼 하면서 이제 얘네가 끝까지 보는지 이제 딱 듣고 야 이거 재밌잖아. 봤어? 브래드 피트 부조리를 했네 거기서. 그 부조리인가? 어쨌든 네. 뭐 애들이 좋아했어요. 그래도 네, 사상을 바꾸는. 야 이거 딱 봐야 돼. 이러고 이제 딱 같이 보면서. 그 영화 보면은 태토가 뿜뿜 올라오긴 하죠. 어우, 많이 브래드 봤죠. 피트 거기서 담배 맛있게 빨잖아. 이렇게 쫙 맛있게 그쵸, 빨고 그쵸. 이렇게 머리 촥 넘기고. 그 네. 스타일이 너무 멋있었죠. 네. 하여튼 옷 스타일 떠나서 그런 몸의 형태가 근육 약간 모형 같은 게 되게 멋있다. 그분의 몸이. 저의 추구미는 원래 네. 이제 프렌치 출신이니까 네. 후드 출신 래퍼들 그런 걸 원래 좋아했죠. 그러니까 YN 스타일들 좋아했어. 이렇게 말랐는데 핏하게 딱 묶고. 근데 이게 아시아인의 어떤 스킨과 그 체형과 네. 그 흑인 친구들의 그 기본적인 어떤 골격과 그 다르죠. 근육의 선명도라 해야 될까? 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서 네. 작전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막 NLE 차파, 네네네. NBA 영보이, 릴 베이비, 뭐 폴로지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G 헐보 아니면은 뭐 패티왑 네. 아니면은 뭐 구찌 메인 이런 것처럼 네. 그냥 아빠 덩치의 몸인데 네. 오히려 좀 더 커지고 푸짐한 느낌으로 가야겠다. 네. 막 복근 막 이렇게 선명하게 말고 배도 살짝 있지만 여기도 뭔 느낌인지 다 알아요. 커지는. 네. 그게 이제 제 플랜 중에 하나인데 35살쯤에 지금 나이가 31살이거든요. 96년생이셨어요? 네. 저랑 한 살 차이셨구나. 네. 동년배죠 저희. 저는 한 저보다 네. 3살 정도 많으신 줄 알았어요. 재훈이 형 때문에. 그니까 네. 재훈이 형이랑 네. 동년배인 줄 알고. 근데 재훈이 형도 저보다 한 어리시- 살밖에 안 많나요. 어리시죠 형도. 그럼 95, 96, 97인 거네요. 그쵸. 그런 계보를 이제 또. 아무튼 그런 몸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할 거고 그 전까지는 네. 좀 자연스럽게 커지려고.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 영상을 지금 보다가 나중에 이제 4년, 5년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럼 더 불리시는 더 크게 그래서- 많이 드셔야. 근데 저는 그 병규 씨 영향을 조금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막 스키니한 느낌을 주려면 사실 식단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식이섬유 중에서 채소를 좀 많이 병행을 해야 되고 막 네. 도마도 뭐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토마토. 네, 토마토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고 그거를 조절하면서 뭐 커피 마실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최대한 마셔서 이 몸에서 열량해서 마이너스 칼로리 막 이런 걸 네네. 계산을 했는데 빠지기는 빠지는데 제가 벌크를 했다 빼는 게 아니니까 그 운동한 게 벗어야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병규 씨랑 얘기했을 때 요새 그럼 식단을 하냐? 네. 뭐 저희가 사석에서 얘기하니까 식단을 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은 채우려 네네. 한다. 그러니까 먹는 걸 다 네. 먹어도 운동으로 일단 하고 단백질을 채운다. 네. 그거 딱 듣고 그래 뭘 내가 뭐 선수도 아니고 단백질은 챙겨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딱 체중 2배만 먹고 있거든요. 저도 그 이후로 반숙 계란 뭐 네. 식사 끝나고 4개에서 5개씩 까먹고 닭가슴살 먹는 거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좀 이렇게 닭가슴살. 돌려서 좀 단백질 채우려고요. 한 번씩 그냥 좋아요. 소고기 살치살 사가지고 한 번씩 최고죠. 먹고 좋습니다. 이제 한 저희가 25분 정도 남았는데 네. 나머지는 조금 음악 관련해서 네네. 네, 이제 프로듀서로서의 웨이체드로서의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웨이체드님 하면은 프로듀싱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네. 뭐 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창모님과 릴러마일즈님이 네네. 또 많이 같이 공헌하고 기여를 하셨는데 요새도 좀 자주 연락하고 보시나요? 릴러 형은 네 전역하고 나서 형 스튜디오 한번 놀러 가가지고 트레이드엘이랑 같이 셋이서 좀 길게 얘기하면서 음악 연희동 얘기하고. 작업실. 네. 네. 안 본 지 좀 됐으니까 제가 입대하고 나서 그래서 같이 음악 얘기하는데 되게 너무 좋았죠. 뭔가 새로운 자극들을 많이 받았어요. 형 음악 만든 것들 듣고 트레이드엘 음악 만든 것들 듣고 하니까 저도 릴러 형이 그 믹스테이프 준비하는 거 막 그 힙합 완전 힙합 앨범 네. 10곡짜리 그때 토일 형 작업실에 다 같이 있을 때 제이시 유카 형이랑 막 성희 형이랑 다시 들었는데 확실히 릴러말즈는 릴러말즈다. 네. 좋죠. 진짜 그게 뮤지션이죠. 랩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창모 형님은 창모 형은 아직 전역하고는 못 봤고 형이 이제 술 땡기면은 언제든 연락하고 얼굴 댓글 보자. 남긴 거 봤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봐야죠. 지금 서로 바쁘니까 맞아요. 형도 바쁠 거고 맞아요. 저도 막 이제 뭐 재정비하고 이러니까 조만간 봐야죠. 웨이체드님도 네.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제?
네, 저도 지금 6월 달에 음. 싱글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 전역하고 다시 프로듀서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돌아오고 네. 하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간 만나는 사람들도 막 있고 재정비한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시 그 프로듀서 모드로 간다는 게. 근데 생각보다 초반에는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만날 사람들도 많고 작업실도 다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좀 빡셌는데 지금 그게 다 어쨌든 끝나서 작업실도 이사가 끝났고. 강남 쪽으로 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살던 쪽이랑 가깝게 어디? 마포구 상수동 쪽으로. 상수 쪽으로. 네네. 아 그러면은 뭐 망원에 뭐 이제 지스트 작업실도 있고. 네, 다 그쪽이죠. 상수 쪽에 뭐 재하나 세현님이나 네. 키드와인 형도 집이 그 근처고. 네. 그래서 상수 쪽 이사도 끝났고 해서 음. 지금 작업을 6월 거를 되게 좀 빡세게 하고 있죠. 제가 웨이체드님 음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사실 좀 초창기 음악 앨범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정규로 알고 있는데 네. 2022년도에 냈던 It's Your Way 앨범을 추억이. 네, 가장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웨이체드님 프로듀싱의 취향을 이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했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들을 때마다 느꼈던 게 뭐랄까 킥이랑 베이스가 네. 좀 많이 강조되는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랑 베이스 라인이 좀 센 거를 좋아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그 어떻게 보면은 한창 16부터 19년도 사이 이 3년간 그 힙합 에라가 좀 붐이 컸을 때, 그러니까 본토에서도 네네. 그때 이제 드레이크나 아니면 스캇이 네. 자주 차용하던 방식 중에 하나라는 느낌으로 전 기억을 했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많이 받았죠. 제가 듣던 음악들이 이제 그런 음악들인데 듣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나오는 것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티스트 피칭을 하실 때 네. 웨이체드님께서 이제 뭐 비트 작업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다 하시잖아요. 사실 프로듀서니까 좀 보는 기준이 있나요? 보는 기준은 일단 저랑 작업을 했을 때 잘 섞이는가 안 섞이는가 음악적으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음악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이 사람이랑 하면 안 뻔하고 뭔가 또 새로운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계산적이라기보다 저는 좀 동물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네, 그냥 좀 직감적으로.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아티스트 네. 피칭을 자기가 생각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 의도대로 맞지 않게 나왔다고 했을 때 좀 과감하게 그걸 묵히나요? 묵혔던 적도 많아요. 어. 아니면 다시 만들자고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 훅을 만들었는데 녹음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개만 더 좀 뭐 만나서 하든 아니면은 좀 다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같이 제가 의견을 내보는 거죠. 더 나올 수 있다면은 더 해보면 좋으니까. 근데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어쨌든. 본인만의 그 음악에 대한 네. 강단이랑 철학이 좀 확실하신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 사람의 뜻도 최대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제가 못 느끼지만 또 이거 나름대로의 느낌이 확실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맞지. 네, 근데 그거는 매번 조율하는 게 다르죠. 네, 매번. 근데 웬만하면은 처음 그 녹음본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국에는. 네, 네. 그러면은 거의 사실은 웬만한 어떤 아티스트들이랑은 이제 디스코그래피를 뭐 팬들은 다 알겠지만 다 해봤잖아요, 작업을. 요새 오히려 좀 안 해봤던 네. 혹은 해보고 싶은 네. 그런 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루키든 아니면은 오지가 됐든. 오지 분들 중에서는 저는 딘 형님이랑 작업물을 한번 그러니까 작업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좀 요즘 막 보이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조라는 친구가 있어요. 조. 네, JOH 느낌표라고 쓰이는데 네. 이름은 표기가. 그래서 그 친구랑도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군대에서 많이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음악을 되게 많이 찾아 들으면서 음악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두 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분은 저랑 아직 작업물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R&B 쪽이죠, 사운드를 보통은. 하시는 분들이라고 네, 한다면 래퍼분들 중에서는 네, 그러니까 래퍼분. 신인들 중에서 뭐 꼭 네. 작업을 같이 하진 않아도 네. 이 친구 거 계속 듣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네요. 다 들어보실 것 같긴 한데 네, 신에 다 대해서 한 번씩 항상 들어보죠.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는 근데 지금은 트레이드일 걸 제일 많이 듣긴 해요. 승훈이. 당연히 저랑 작업을 너무 많이 했지만 네, 합작도 냈잖아요. 네, 가장 잘 된 것도. 네네. 네, 그리고 네. 지금 합작도 또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 앨범에.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오. 근데 지금 승훈이가 사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발매가 된 곡들 좀 많이 듣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본 노래들. 지금 보내준 합작 노래. 앨범 느낌은 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지금 합작이요. 사실 진행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근데 올해 무조건 내려고 하고 있고 여름 좀 지나서. 근데 좀 합숙 느낌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앨범은. 딱 붙어가지고. 네네. 맨날 만나서 밥 같이 맨날 먹고 하면서. 근데 이번에 만들 두 번째 앨범도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장르 같은 건 아직 정하진 않아서 이번 주에 오기로 해가지고. 트레이델님의 네. 그 지금 현 폼이 네. 저는 완전 네. 고점이라고 봐요. 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네, 그냥 그 음악성적으로도 네. 엄청 지금 좋아진 느낌이 많이 들고 네. 랩은 원래 잘했지만은 네. 이제 진짜 뮤지션으로서 네네. 보이는 느낌이 엄청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희들끼리도 얘기하는 게 옛날에 릴러말즈 형 보는 것 같다. 초반에 엄청 많이 작업물 내고 엄청 열심히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되게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회사도 들어오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그림이죠. 거기에 뭐 웨이체드님 지분도 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가요? 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군대 있을 때 다 벌어진 일이라. 근데 너무 전 좋았죠. 그렇게 돼서. 보면은 스포티파이 월별 청취자 수가 네. 23만 명 정도로 조금 확인이 되는데 네네. 이제 스포티파이 월별 청취자 이 정도면 네. 이 정도의 음원료가 조금 대강 들어온다라는 감은 있어요. 수입이 조금 많이 잡히는 편이신가요, 확실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군대에서 플러트라는 노래가 좀 잘 된 거예요. 갑자기 릴스 이런 걸로 좀 바이럴이 되면서 의도치 않게. 그래서 그거가 좀 터지면서 더 좀 늘어났죠. 그래서 군대에서 사실 돈 나갈 일이 없잖아요. 잘. 그래서 그걸로 많이 미안을 얻은 거죠. 그래도 달달하다. 6개월 더 하자.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들어왔나 보군요. 그래도 엄청 많이는 아니고 달달한 정도. 딱 나의 마음을 위안시켜 줄 수 있는 6개월.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보통 네. 벌면은 좀 어디다가 쓰세요? 그러니까 저축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저요? 네. 저 사실 생각보다 돈 나가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냥 뭐 작업실 월세 내거나 그리고 제가 뭐 노는데 가끔 쓰거나 술 좋아하니까 술 먹는 데도 쓰고 이런 거에 쓰는 것 같아요. 생활비가 많이 나가지. 네. 기름값 남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치나 이런 쪽으로는 좀 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꽂히면은 사지. 막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번에 뭐 이런 옷 나왔고 이런 물건 나왔고 이거 사고 싶은데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다 우연히 보다가 이거 예쁜데? 그러면 갑자기 그냥 사는 스타일. 그런 식으로. 네. 차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테슬라 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지금 마세라티 SUV. 맞다. 르반떼라고. 맞아. 그 결혼식 때. 맞아요. 그거 언제 사신 거예요? 그게 네. 3, 4년 됐나? 지금. 그 차. 안 고장 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마세라티라면은 뭔가 고장이 자주 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저 그거 많이 들었어요. 네, 장고장 많이 난다고. 네.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서 너무 튼튼해가지고 잘 타고 있죠.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 배터리 나가가지고 배터리 갈아야 돼요 지금. 그 관리 계속 차도 사람이랑 비슷해서 안 타다 보니까 안 타면은 또 안 되고 배터리가 나가서. 아까 음악 얘기를 좀 하다가 얘기를 못 드렸던 게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 작업했던 아티스트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아티스트가 있나요?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사실. 근데 비비님이 좀 감탄스러웠어요. 비비님? 네. 되게 짧은 기간이었는데 정말 에브리띵이란 노래였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갔는데 비비님의 피처링이 근데 그냥 그게 너무 좋았던 그래서 그때 되게 감탄스러웠던 보통 피처링 의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금 연락이 돼서 일단 저랑 뭐 친분이 있거나 아는 사이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하고 모르는 사이라면은 제가 DM으로 연락을 하거나 회사에서 도와준다면은 회사 통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저는 좀 제가 연락을 하는 걸 좀 선호를 해가지고 직접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곡 느낌도 얘기해야 되고 직접 연락하는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어쨌든 곡에 참여하는 어떤 뭐 회의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 다 케바케인가요? 아티스트 케바케죠. 좀 아무래도 뭐랄까 완전 케바케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곡을 등록할 때 이제 거기에 인쇄 지분으로 하는 게 좀 보편적인가요? 이 프로듀서 분들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한 3-4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3-4가지나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케바케인 거죠. 그 3-4가지 중에서 좀 보편적으로 조금 더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서로 막 친분이 있거나 작업을 했던 사이고 이러면 뭐 이분이 제 앨범에 피처링을 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이분 앨범에 그냥 또
프로듀싱을 하나 혹은 뭐 2개든 그런 서로 계속 식으로. 작업을 자주 할 관계면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느낌으로 재능 내거 기부를 도와주면 서로 해주는. 네, 제가 이분 거를 또 그냥 도와주고 그건 진짜 보기 좋네요. 네, 그런 식 보통은 네. 이쪽 힙합 쪽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프로듀서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제가 97년생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피셔맨이라는 친구랑 색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피셔맨 석빈? 네. 석빈이랑 진짜요? 저랑 학원 같이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학원? 그 프랑스 학원 같이 다녔어요. 와 진짜요? 그 석빈이가 서울외고의 프랑스어과였나 그럴 거예요. 대일외고였나? 서울외고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 얘기하면 또 길어지려나? 하여튼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된 사이인데 오, 그러면은 이제 제 또래 때 이제 알게 됐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2명 프로듀서가 있는데 저랑 좀 친한 친구들이죠. 근데 걔네 지금 다 군인이거든요. 아, 군대 갔어요. 제가 제일 빨리 나왔고 지금 석빈이 네. 못 본 지 거의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네요. 그때 저는 기리보이 팬이었고 그 석빈이는 그 그쪽이었으니까. 비프리 팬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서로 네. 그게 그 서로 다름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비프리가 짱이다. 석빈이는 그랬고 네. 저는 아니다. 기리보이 치명적인 앨범이 미쳤다. 근데 신기하다. 신기하게도 어느 날 석빈이가 무슨 비트 믹스테이프를 내고 네. 그 다음에 우주비행 프로듀서로 가서 네. 쇼미 곡들도 되게 많이 쓰고 이렇게 가고 저는 오히려 이제 코홀트, 비프리 이쪽으로 조금 더 빠지게 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네. 모르네요. 네. 근데 뭐 오랜만에 만나면은 좀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 서로 연락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 진짜요? 팔로잉은 서로 돼 있을 거예요. 저 어제 취해서 페이스타임 왔었어요. 휴가라고. 아 진짜요? 네, 걔네 둘이 이제 술 먹고 있을 때 연락 와가지고 같이 한번 좋죠.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석빈이도 아마 보고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석빈아 네. 시뱅이 치고 있냐? 빨리 오지 그랬어. 석빈아 우리 같이 학원 다녔는데 내가 남궁제불 하고 있을지 몰랐고 너도 피셔맨 될지 몰랐겠지? 와, 그거 신기하다. 네, 이런 썰들이 있네요. 네. 네네. 그러면 프로듀서들끼리 약간의 어떤 경쟁 의식이나 네. 신경전 같은 것도 조금 느낄 때 있으세요? 어릴 때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셋이. 얘는 이제 윤태, 색폴은 빅나티라는 친구랑 그 뭐였지 노래? 그 밴쿠버. 그게 또 잘 돼가지고. 밴쿠버.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거대로 좀 활력을 얻었고 석빈이는 얘도 너무 잘하고 있고 그쵸, 많잖아요. 얘는 네, 많죠. 많고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해가지고 셋이서 좀 많이 우리는 셋이 경쟁한다기보다 그냥 좀 많이 파이팅했던 것 같아요. 동갑이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그냥 밑바닥일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그 마지막으로 이제 30살이 되셨는데 30살이 됐을 때 뭔가 달라짐을 좀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입대를 28에서 30에 나와가지고 30살 맞이한 것도 군대에서 맞이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만 좀 30살 되면 느낌이 어떨까? 더 약간 부담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30살로 지금 살아보니까 전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눈앞에. 20대 때는 좀 약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좀 있잖아요. 맞죠. 근데 30살 되면은 오케이 이거는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고 그게 이게 보이죠, 선명하니까 인생도 좀 더 오히려 단순해지는. 심플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이제 아니까. 완전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니까. 좋습니다. 그 팬들한테 네. 한마디 좀 해주시고 마무리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무사히 건강하게 전역해서 돌아왔고 다시 음악을 이제 앨범 6월 달에 지금 싱글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오면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딱 나갈 때쯤이면은 딱 시즌이 맞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6월 말에 나왔나? 6월 그쯤에 나올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때쯤. 또 타이밍 잘 맞을 것 같네요. 팟캐스트 어떠셨어요? 저랑 촬영하셨는데. 지금 군대 전역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런 거 찍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 이후에 그래서 되게 재밌고 다시 진짜 전역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그래도 오늘 팟캐스트 전 또 너무 감사드리는 게 네. 되게 그 사석에서 볼 때 느낌처럼 좀 잘 그런 온도가 좀 느껴져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그게 아닌 분들이 게스트 분들 나올 때 또 그만의 매력이 있지만 또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게 편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그쵸. 네. 나중에 술 먹고 방송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제. 누가요? 그 지스트 트레이드. 전 사실 여기 맥주 가져올까 이 생각도 했긴 했어요. 그런가? 또 그러면 한 3시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작정하고 한번 그렇게 그쵸. 해볼래요? 다음에? 진짜. 근데 저는 또 그 텐션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 재밌을 것 같아. 네, 좋아요. 그렇게 한번 그러면은 네. 제가 독일 갔다 와서 또 일단은 이거 한번 나간 다음에 또 바로 그렇게 하면은 좀 살짝 이미지 소모가 있으니까 예, 살짝 텀 뒀다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할 때 나중에 좀, 저도 앨범 네, 뭐 몇 개 나오고. 좋아요. 네. 자, 지금까지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이었고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주신 웨이체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떤 아티스트들 나왔으면 좋겠는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이런 걸 다 통해서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궁재불이었습니다.